정말요? 이혼이요? 와, 드디어. 정희의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죠. 수십 쌍의 눈동자가 그녀를 향해 몰렸고 하객들 사이에선 숨죽인 웅성임이 퍼졌습니다. 30년 기다린 말인데요. 고맙네요. 진심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고 해방감을 닮은 빛이 눈동자에 스쳤습니다. 이게 슬픈 날이 아니라 제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 될 줄은 몰랐죠. 그 순간 남편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울 줄 알았던 아내가 웃고 있었거든요. 새벽 4시 어둠 속에서 홀로 접시를 닫고 있는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오늘이 마지막 일 수도 있겠네. 중얼거린 말이 텅 빈 주방에 메아리 쳤어요. 55세 정희는 오늘 결혼 30주년 파티를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거실 소파에서 보기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다가왔어요. 7살 된 골든 리트리버 보기만이 정희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보가, 너라도 엄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정희가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자 보기는 슬픈 눈으로 주인을 바라봤어요. 마치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듯 했죠. 문득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4시에 누가 들어오는 걸까요? 여보. 대답이 없었어요. 발소리만 쿵쿵거리며 방으로 향했죠. 정희의 남편 태수였어요. 지난 한 달 동안 태수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집에 와서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정희가 다가가면 재빨리 화면을 끄곤 했죠. 태수 씨, 이렇게 늦었는데 어디 갔다 왔어요? 침실로 들어가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회사 일이야. 피곤하니까 말 걸지 마.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예전 같으면 고생했어. 여보라고 말했을 텐데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파티 준비로 바빴어요. 친척들과 친구들이 올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태수는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오늘 파티 일찍 와야 한다고 아빠에게 전해드려.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아빠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던데요. 너무 붙잡고 있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는 거니? 집에만 있으면서 매일 개나 만지작거리고 아빠랑 대화할 거리가 있겠어요? 민수의 말에 정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식까지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민수야, 엄마가 30년 동안.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 여성들은 다 일하고 자기 일하면서 살아요. 엄마처럼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뚜뚜뚜뚜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보기가 다가와서 정희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보가, 엄마가 정말 그렇게 한심한 사람일까? 보기는 꼬리를 살살 흔들며 정희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보기의 행동도 요즘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정희 곁에 더 바짝 붙어 있었고 태수가 집에 오면 으르렁거리기도 했죠. 오후 2시 둘째 딸 은주가 전화했어요. 엄마, 파티 준비 다 됐어요? 응, 다 준비했어. 은주야, 아빠랑 오빠가 요즘 엄마한테 너무 차갑게 구는 것 같은데. 엄마도 좀 변해보세요. 아빠가 맨날 같은 얘기만 하시는데 엄마는 집에서 개만 키우고 있다고. 은주야, 너까지. 엄마, 진짜 답답해요. 아빠 입장도 좀 생각해 보세요. 또 다시 끊어진 전화. 정희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자녀들까지 모두 태수 편이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정희가 뭘 했던 걸까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 걸까요? 저녁 7시 태수가 들어왔어요.
파티 시작 1시간 전이었죠. 여보, 샤워하고 옷 갈아입어요. 손님들 곧 오실 거예요. 알아서 할게. 여전히 차가운 말투였어요. 태수는 정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파티가 시작됐어요. 친척들과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하지만 태수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억지로 웃는 것 같았어요. 30년이라니 정말 대단해요. 친구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정희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태수가 갑자기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내일 파티 정리 다 끝나면 중요한 얘기가 있어. 태수의 얼굴에 이상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미소는 정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무슨 얘기? 내일 알게 될 거야. 태수는 그대로 돌아서서 다른 손님들과 얘기를 나누러 갔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얘기일까요? 나쁜 얘기일까요? 보기가 정희의 발밑에서 낑낑거렸어요. 마치 위험해, 조심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태수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죠. 내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어요. 보기는 침대 옆에서 정희를 지키듯 앉아 있었고요. 새벽이 되자 정희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요. 무언가 인생을 바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어요. 태수가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렸어요. 웅성거리던 하객들의 목소리가 차츰 잦아들었죠. 잠깐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태수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태수는 마이크를 집어들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순간 파티장이 조용해졌어요. 물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죠. 정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이라니? 무엇의 마지막이라는 걸까요? 30년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자 인생을 살겠습니다. 정희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각자 인생을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혼하겠어. 폭탄이 터진 것 같았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입을 벌리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런데 정희는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정희의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하객들이 더욱 당황했어요. 이혼 선언에 기뻐하는 아내라니? 드디어 자유로워지는 건가요? 정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태수는 정희의 반응에 당황했어요. 울거나 애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뻐하다니. 30주년 파티에서 이혼 선언인데 부인이 기뻐해?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정희는 태수를 바라봤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지만 이제는 자유를 주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감사해요. 용기를 내주셔서. 정희의 말에 태수가 더욱 당황했어요. 여보, 농담이죠? 농담이라고 말해주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태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았죠. 그럼 진짜 자유인가요? 정말 자유로워지는 건가요? 정희가 다시 한번 환하게 웃었어요. 태수와 하객들이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앞으로 나왔어요. 정희는 아들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우리도 아빠 편이에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뭐라고? 은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알고 있었어요.
은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얘들아, 너희까지 왜 이래? 정희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엄마는 30년간 발전이 없었어요. 집에서 개나 만지작거리면서 민수의 말에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정희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식들까지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가벼워졌어요. 그렇구나.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 거구나. 정희가 중얼거렸는데 그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해도 안 들으셨잖아요. 은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희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친척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럴 줄 알았어. 시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요즘 시대에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 친척 아주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정희 편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정희를 외면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숨이 막혔어요. 3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보세요. 민수가 정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 손길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태수는 이미 하객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얼굴이었죠. 정희는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55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보기가 화장실 문 앞에서 낑낑거렸어요. 정희는 문을 열고 보기를 안았어요. 보가, 이제 너밖에 없구나. 보기가 정희의 눈물을 핥아줬어요. 파티장으로 돌아왔을 때 하객들은 이미 대부분 떠난 후였어요. 태수가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짐 정리해서 나가. 일주일 안에. 여보, 30년을 이렇게 끝낼 거예요? 이미 끝났어. 태수는 돌아서서 민수, 은주와 함께 나갔어요. 정희는 텅 빈 파티장에 혼자 남겨졌어요. 바닥에는 터진 풍선들과 떨어진 꽃잎들만 남아 있었어요. 꼭 정희의 마음 같았어요. 보기가 정희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보가, 우리 어떻게 살지? 정희의 목소리가 허공에 울렸어요. 그날 밤 정희는 방 한구석에서 울었어요. 30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 걸까요? 정말 그렇게 한심한 사람이었을까요? 보기만이 정희 곁을 지켰어요. 아침이 되자 태수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서명해.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서명을 하는 순간 30년이 정말 끝나는 거였어요. 보기는 어떻게 해요? 그 개까지 책임질 수 없어. 알아서 해. 태수의 말에 정희는 절망했어요. 집에서도 쫓겨나고 보기마저 버려야 하는 건가요? 정희는 서명을 했어요. 그렇게 30년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한 달 전 그토록 원했던 자유였는데 정희는 통장 잔액 30만 원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파티장에서 환하게 웃으며 자유로워진다고 기뻐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보가, 자유가 이렇게 춥고 배고픈 거였구나. 원룸 반지하 방에서 정희는 보기를 안고 있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렸죠. 해방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절망의 시작이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30평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곳이 전부였어요. 보기가 정희의 얼굴을 핥았어요. 마치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 같았죠. 정희는 라면 한 개를 끓였어요. 마지막 남은 라면이었어요. 보가, 미안해. 엄마가 너 사료도 못 사줘서. 보기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정희를 바라봤어요. 배가 고플 텐데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라면을 보기와 나눠 먹었어요. 짠맛에 눈물이 났는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정희는 쉰 곳이 넘는 곳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편의점, 카페, 청소업체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나이가 너무 많으시네요. 경력이 없으시네요. 55세는 좀. 면접관들의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정희는 거울을 봤어요. 한 달 사이에 10살은 늙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보기 사료가 떨어졌어요. 정희는 마지막 5천 원으로 사료를 사야 할지 라면을 사야 할지 고민했어요. 결국 정희는 라면을 포기했어요. 보기부터 먹여야 했거든요. 보가,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먹으면 돼. 보기가 사료를 먹는 동안 정희는 물만 마셨어요. 배가 고파서 어지러웠지만 참았어요. 그때 옆집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으르렁, 컹컹. 무서운 게 짖는 소리였어요. 안 돼. 맥스야, 그러면 안 돼.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 위험한 상황 같았어요. 정희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옆집 문이 열려 있었고 한 아주머니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커다란 도베르만 맥스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죠. 도와주세요. 맥스가 이상해요.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정희는 무작정 들어갔어요. 위험했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맥스야. 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맥스가 정희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으르렁거렸지만 뭔가 달랐어요. 정희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맥스와 눈을 맞췄죠. 무서웠구나. 뭔가 무서운 일이 있었지? 정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신기하게도 맥스의 으르렁거림이 줄어들었어요. 정희는 손을 천천히 내밀었어요. 맥스가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착하지. 정말 착한 아이구나. 정희가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자 맥스가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다른 개가 된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아주머니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맥스가 사람을 공격한 적이 있나요? 정희가 물었어요. 네, 이번이 세 번째예요. 이제 정말 포기하려고 했어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안락사시키려고 병원 예약도 잡았어요. 내일 오후에요. 정희의 가슴이 아팠어요. 맥스는 나쁜 개가 아니었어요. 단지 무서워하고 있을 뿐이었죠. 저한테 3일만 시간을 주세요. 정희가 갑자기 말했어요. 네. 3일 안에 맥스를 변화시켜 보겠어요. 정희 자신도 놀랐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정말요? 하지만 만약 안 되면 제가 책임질게요. 정희는 왜 이런 약속을 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맥스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믿어보겠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는 맥스와 하루 종일 함께 있었어요. 맥스의 행동을 관찰하고 언제 긴장하는지 파악했어요. 놀랍게도 맥스는 정희와 있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온순하고 착한 개였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보기와 함께 물만 마셨어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거든요. 보가, 엄마가 미친 짓을 한 건 아니겠지? 보기가 정희의 손을 핥았어요. 격려하는 것 같았어요. 이틀째 되는 날 맥스는 완전히 변했어요. 사납던 모습은 어디 가고 얌전한 개가 되어 있었어요. 이게 정말 맥스가 맞나요? 아주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맥스는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단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뿐이에요. 정희의 말에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괜찮아요. 맥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정희의 배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3일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그때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혹시 다른 개들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 친구들 중에 개 때문에 고민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꼭 도와주세요.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해요. 정희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어요. 혹시 이게 새로운 시작일까요? 보기가 정희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마치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결심했어요. 해보겠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정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 거였죠.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라고요. 맥스 주인 박수진 씨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소리쳤어요. 하루 만에 맥스가 완전히 다른 개가 되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납게 으르렁거렸는데 지금은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정희를 둘러쌌어요. 정희는 당황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일 줄 몰랐거든요.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맥스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마음을 이해한다고요? 한 아주머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네, 개들도 사람처럼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맥스는 무서워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정의의 설명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한 아저씨가 앞으로 나왔어요. 우리 집 초코도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요즘 계속 짖어서 이웃들이 불평해요. 저희 집 뽀삐도요. 산책할 때마다 다른 개들이랑 싸워요. 우리 집 몽이는 밤마다 울어서 잠을 못 자겠어요. 1명, 2명, 3명. 순식간에 5명이 정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정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라면으로 연명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오다니.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초코 주인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번 해볼게요. 정희가 대답하자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날부터 정희는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오전에는 초코, 오후에는 뽀삐, 저녁에는 몽이를 만났어요. 신기하게도 모든 개들이 정희와 만난 후 변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아파트 단지 전체가 정희 얘기로 시끌벅적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한정희 씨만 나타나면 개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마법사 같아요. 개 마음을 읽는 것 같다니까요. 우리 동네에 보물이 나타났네요. 정희는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정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하루에 5명, 6명씩 연락이 왔어요. 한정희 씨, 우리 강아지 좀 봐주세요. 소문 듣고 왔어요. 정말 개들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정희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쉴 틈도 없었죠. 하지만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정의를 필요로 했거든요. 한 번에 얼마예요? 뽀삐 주인이 물었어요. 정의는 당황했어요. 돈을 받을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 그냥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이런 훌륭한 일을 공짜로 하시면 안 돼요. 주인들이 모여서 상의했어요. 한 번에 5만 원은 드려야 해요. 너무 적어요. 10만 원도 모자라요. 결국 사람들은 정희에게 한 번에 5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정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루에 5명을 만나면 25만 원이었어요. 한 달이면 500만 원도 넘을 수 있었죠. 보가, 우리 이제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희가 보기를 않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한 달 후 정희의 통장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원룸 반지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갑자기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수야? 엄마, 소문 들었어요. 걔 훈련시킨다면서요? 민수의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응, 조금씩 하고 있어. 돈 많이 벌어요? 정희는 순간 화가 났어요. 돈 얘기만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 같으면 서운해했을 텐데, 이제는 마음이 차분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아, 그냥 궁금해서요. 그때 엄마가 이혼한다고 기뻐하시는 거 보고 좀 놀랐거든요. 그랬지. 엄마도 그때 정말 기뻤어. 정희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전혀 없었어요. 만나서 얘기할까요? 아니야. 괜찮아. 정희는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가족들이 접근해 오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때 은주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걔 훈련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은주도 어색한 목소리였어요. 그때 엄마가 아빠 이혼 선언에 웃으시던 게 진심이었나 봐요. 응, 진심이었어.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가족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을 닫았어요. 그들이 정희를 버렸을 때를 잊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정희는 보기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이제는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을 수 있었어요. 보가, 우리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지? 보기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TV 프로그램 제작진입니다. 네. 한정희 씨 소문 듣고 연락드렸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TV 출연이라니?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이에요. 한정희 씨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TV에 나간다는 건 전국 사람들이 보는 거였어요.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수하면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었죠.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이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보기가 정희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도전해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속삭이는 할머니가 나타났다. TV 화면에 정희의 모습이 나오자 전국이 들썩였어요. 방송 후 정희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왔는데요. 우리 강아지 좀 봐주세요.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언제 시간 되세요? 대구에서 연락드려요. 꼭 도와주세요.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쇄도했어요. 정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일주일 만에 정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어요. 보가, 이게 꿈이 아니지? 보기가 꼬리를 흔들며 정희를 바라봤어요. 한 달 후 구독자는 50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광고 수익만으로도 월 1천만 원이 넘어왔죠. 정희는 원룸에서 벗어나 깔끔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보기 전용 방까지 만들어줬어요. 보가, 이제 내 방도 생겼어. 어때? 보기가 새 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기뻐했어요. 어느 날 정희는 동물병원에서 박원호 수의사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TV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원호는 40대 중반의 따뜻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감사해요. 선생님도 개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30년 동안 수의사를 하면서 한정희 씨 같은 분은 처음 봐요. 원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원호와 대화하는 시간이 즐거웠거든요. 시간 되실 때 커피라도 한 잔 어떠세요? 원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정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30년 만에 누군가에게 이런 제안을 받는 거였어요. 좋아요. 그날부터 정희와 원호는 자주 만났어요. 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원호는 정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어요. 정희 씨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가요? 저는 그냥 걔들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뿐인데요. 그게 바로 재능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호의 말에 정희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태수가 나타났어요. 정희야. 현관 앞에 서 있는 태수를 보고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왜 여기 왔어요? 실수였어. 다시 돌아와. 태수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무 늦었어요. 정희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태수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일어나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정희는 단호했어요. 그때 당신도 봤잖아요. 제가 이혼 선언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건 태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희가 파티에서 환하게 웃으며 자유로워진다고 기뻐했던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거든요. 그때 제 표정 보고도 이해 못하셨어요? 정희의 말에 태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돈 때문이야? 내가 더 많이 벌어줄게. 돈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이미 떠났어요.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그 수의사 때문이야? 뭐라고요? 다 알고 있어. 박원호랑 만나고 다니는 거 말이야. 태수의 목소리에 질투가 섞여 있었어요. 그게 당신이 할 말이에요? 정희가 화를 냈어요. 당신이 먼저 버렸잖아요. 그것도 저 기뻐하는 거 보면서.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가세요. 정희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태수가 발로 막았어요. 안 돼. 이렇게 끝낼 순 없어. 태수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보기가 짖기 시작했어요. 보기가 태수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어요. 이게까지. 태수가 보기를 노려봤어요. 보기 건드리지 마세요. 정희가 보기를 안았어요. 그때 원호가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원호가 정희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당신이 박원호군요? 태수가 원호를 째려봤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정희 전 남편이야. 원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희 씨가 싫다고 하는데 왜 계속 괴롭히세요?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야. 태수가 소리쳤어요. 그만하세요. 정희가 두 사람 사이에 섰어요. 김태수 씨,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새로운 인생이라고? 30년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어? 당신이 먼저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기뻐했던 것도 기억하세요. 정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태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희가 파티에서 보였던 환한 미소와 드디어 자유로워진다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정희의 단호한 말에 태수는 결국 돌아섰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무서운 빛이 서려 있었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태수가 중얼거리며 사라졌어요. 원호가 정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하지만 정희는 불안했어요. 태수가 무언가 나쁜 일을 꾸밀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태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보기가 정희 곁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정희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과연 태수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정희의 새로운 행복이 다시 무너질까봐 걱정됐어요. 한정희는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정희의 유튜브 댓글창이 악성 댓글로 도배되기 시작했어요.
자식의 훈련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사기치는 거예요. 돈만 밝히는 여자예요. 정희는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어요. 태수의 짓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보가, 이제 어떻게 하지? 보기가 정희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고객들이 나서서 정희를 옹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맥스가 한정희 씨 덕분에 완전히 변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증인입니다. 가짜라고요? 직접 와서 보세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정희를 지켜줬어요.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을 믿어주다니. 원호가 정희에게 전화했어요. 정희 씨,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견딜만해요.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다음 날 원호가 흥미진진한 제안을 했어요. 시니어 앤드펫 힐링 센터를 만들면 어떨까요? 힐링 센터요? 네, 나이 든 분들과 반려동물이 함께 치유받는 공간이요. 정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정희 씨가 훈련을 담당하고 제가 의료를 담당하면 완벽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시니어 앤 펫 힐링 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첫날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와, 정말 멋진 곳이네요. 여기서 우리 강아지와 함께 힐링할 수 있다니. 정희는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자신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개원 일주일 후 태수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민수와 은주도 함께였어요. 엄마, 민수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뭔 일이에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왜 이래? 정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이지 않았어요. 태수가 앞으로 나왔어요. 정희야, 내가 모든 걸 잘못했어. 태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일어나세요. 창피하게. 안 일어나. 용서해 줄 때까지. 김태수 씨, 그때 제가 기뻐하는 거 보고도 진심이었다는 걸 몰랐나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파티에서 정희가 환하게 웃으며 자유로워진다고 기뻐했던 모습이 생생했거든요. 30년을 그렇게 쉽게 버릴 거야? 당신이 먼저 버렸어요. 그리고 제 기쁜 표정도 기억하세요. 정희의 말에 태수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민수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너희도 마찬가지예요. 정희가 자녀들을 바라봤어요. 제가 힘들 때는 어디 있었어요? 오히려 그때 제가 기뻐하는 모습 보고도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엄마,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시간은 되돌릴 수 없거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어요. 원호가 다가왔어요. 그만하세요. 정희 씨가 힘들어해요. 당신은 빠져. 태수가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원호 씨가 맞아요. 정희가 원호 옆에 섰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다들 봤잖아요.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정말 끝인 거야? 네, 정말 끝이에요. 그때 제 미소가 진심이었던 것처럼요. 정희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태수는 결국 포기했어요. 민수와 은주도 고개를 숙이고 따라갔어요. 정희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원호가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힘들었죠? 괜찮아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1년 후 정희의 힐링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TV에서도 여러 번 소개됐고
해외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였어요. 정희 씨, 오늘도 대기자가 100명이 넘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서 할머니들이 강아지들과 함께 놀고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 있었죠. 보가,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 보기가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원우가 정희에게 반지를 내밀었어요. 정희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주세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보기도 두 사람 주위를 빙빙 돌며 기뻐했어요. 정희는 깨달았어요. 버려진 것이 축복이었다는 걸. 30년 전 결혼이 끝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 파티에서 기뻐했던 자신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도.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 챕터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이었던 경험이 있나요? 정희가 유튜브 영상에서 말했어요. 나이는 꿈을 포기하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55세에 시작한 제2의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그때 이혼 선언에 기뻐했던 제 모습이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늦은 시작 성공담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정희의 말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저도 60세에 카페를 시작했어요. 70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든 늦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정희님처럼 용기 내서 새 출발하겠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보기가 정희의 무릎에 올라왔어요. 보가, 우리 정말 행복하지? 그때 기뻐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 보기가 정희의 얼굴을 핥았어요. 그렇게 정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파티에서 환하게 웃으며 자유로워진다고 기뻐했던 그 순간이 정말로 자유로운 삶의 시작이었던 거죠.